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건축, 미술 관련 서적 100권 집필하신 건축미술 평론계 제야의 최강자 노성두 유머의 창시자 노성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뉴스 좀 보십니까?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우영우 몰아서 보느라고. 혹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사 간 건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도올 선생님을 만났는데 100일 동안 책 쓰느라고 청와대가 이사 간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 얘기 꺼내시니까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잖아. 자, 그러면은 예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하게 됩니까?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이제 조각도 많이 하고 네. 그림도 많이 그렸잖아요. 건축에도 관여를 하고 시도 많이 쓰고 책도 쓰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각가 미켈란젤로 그 부분만 딱 떼서 그것도 이제 초기 작품만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미술에 눈 떴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에피소드하고 다비드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은 암기 과목이었거든요, 저한테. 뭐 많잖아요. 야수파, 무슨 파야? 그 다음에 이제 모나리자, 이거로 신비한 미소. 다 외우는 암기 과목이었어요. 선생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때 안 외우면 자가지고 손등 맞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모나리자가 신비한 미소 이렇게 딱 써 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미간이 넓어, 목이 두껍고 눈썹도 없고 도대체 왜 신비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세계적인 묘화라니까 나의 미식의 하자가 있다. 생활에서 첫 배낭여행을 제가 90년도 초에 유럽으로 왔는데 프랑스에는 오르세 미술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우피치, 스페인의 프라도 유명한 미술관들은 다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술책에서 조그만 그림으로 봤기 때문에 못 느꼈을 것이다. 원본으로 보면 막 감동이 밀려올 것이다 생각하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어디서 포기를 했냐면은 게르니카 있지 않습니까? 극적인 장면이니까 내가 이걸 보면은 엄청난 감동이 밀려올 것이다. 게르니카를 마주쳤는데 엄청난 감동이 와야 되는데 와 그림 크다. 내가 피곤해서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내가 사실은 매달리는 심정이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못 느끼면 내가 하자가 있다. 거기 제가 앞에 앉았어요. 근데 피곤해서 그래. 컨디션을 회복하면은 감동이 밀려올 것이다. 1시간 정도 봤을 거예요. 감동을 꼭 받아야 된다. 그렇죠. 1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목이 아프다. 그 이후로 제가 미술관을 안 갔어요. 대신 어디를 가냐면은 상점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거를 즐겨 했거든요. 로마 가면 스페인 계단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로마 스페인 계단 있죠. 강 건너면 시오노 나나미 살고 있어요. 우리 모나리자 안 다뤘었죠? 안 달았죠. 잠깐만 코멘트를 하자면 얼마 전에 이제 파스칼 꼬트라는 양반이 원래 그 섬유 직물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 기계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2억 5천만 픽셀인가?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교한 그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이제 모나리자 미술 작품 같은 걸 이제 쫙 스캔을 해본 거예요. 캔버스를. 그랬더니 유화가 이제 더 그리고 계속 그리잖아요. 그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그려지고. 여기에서 분석 결과를 10몇 개를 내놨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모나리자 전문가를 자처한 사람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나리자 눈썹이 없다. 예. 눈썹이 있다는 거예요. 붓질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안료 문제든지 아니면 어쨌든 열 몇 가지를 새로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신비한 미소. 예. 그것도 원작을 보니까 더 여우같이 생겼어요. 더 얄쌍합니다. 더 예뻐요.
오리지널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모나리가 더 예쁩니다. 용모도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양반이 우리나라도 와가지고 청경자 그 예, 예. 인도 소수점 5짜리 99.9% 위작이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검찰에서는 작품 진짜다. 그 진짜 희한한 사건이죠. 그것도. 뭐 그렇게 왜냐하면 그 위작으로 되면 이제 또 옷을 여러 명이 또 벗어야 되잖아요. 청경자 화병 뭐 화내고 이런 얘기는 다 아시죠? 예, 예. 어쨌든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 나중에 언젠가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이 미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거짓말인데 이 바사리가 그 책에다가 이제 뭐 이 지상보다는 천상에 속한 미소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모나리자를 얘기하면서. 아, 거기가 출발이에요? 그게 이제 그 출발인데. 근데 바사리는 이 실물을 이제 본 적도 없고. 딴 사람 하는 얘기 듣고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야, 허탈하다. 그 양반 바사리는 그 그림 실물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에 핏줄에 막 맥박이 뛰고 뭐 눈썹이 한 올 한 올 뭐 다 이제 거짓말입니다. 다 그 야. 이 이태리 사람 좀 갖다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여기저기 이제 살이 붙은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심히 레오나르도 손을 빌려가지고 대신 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놓은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 신비한 미소 그건 이제 다 바사리가 지어낸 얘기예요. 내가 이상한 게 그게 아니라 이제 감동을 못 받는 거죠. 목만 아프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평한 걸 가지고 그 후대에서 계속 신비한 미술하고 한국의 교과서까지 와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잘 돌아와가지고 스페인 계단 맞은편에 명품 골목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구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때 저는 브랜드를 하도 몰랐어요. 그냥 재밌다. 근데 그중에 어떤 가게를 지나가다가 여자 핸드백을 제가 봤는데 여자 핸드백에 제가 관심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양을 보고 제가 어머? 저도 모르게 그 가게 들어간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문양이. 혹시 내면에 내재해 있던 제2성이 각성한 거 아니야? 그 문양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여자 핸드백인데 당황스럽죠. 이게 뭐지? 근데 가격을 보니까 내가 살 수는 없고 근데 그때부터 미술관 대신 제가 가게 구경을 다녔거든요. 양복점에 들어갔는데 이 양복은 허리가 야들야들해. 읽어보니까 이거 아르마니. 그게 유명한 건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 구두 뒤축이 이게 아주 묘해. 여자 구두인데. 나중에 이제 그 단어를 찾았어요. 그 핸드백은 이거 지적이다. 그게 팬디였거든요. 지금은 그 느낌이 안 나는데 짙은 갈색에 90년대 팬디 패턴이 지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구두는 알고 봤더니 페르가모였어. 너무 길어서 못 읽고 페구드 했는데 그 구두 뒤축 이거 긴장감이야. 그러다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피렌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피렌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피렌체 광장에 앉아 있다가 다비드상을 봤는데 이 손 있잖아요. 손. 오른손 돌멩이 쥐고 있잖아요. 그 핏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핏줄. 맞아요. 순간적으로 그 핏줄을 보는 순간 이거 페르가모 구두 뒤축에서 제가 봤던 긴장함이야 이거. 그다음에 이 오른손 누르뜨리고 있는데 이게 이 아르마니 야들야들 느낌이야. 처음으로 이거 유명해진 이유가 있구나 이거.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그 동상이 다비드상이었거든요. 그 다윗상이 오른손에 이제 돌을 들고 있다. 그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돌을 안 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어깨에 걸치고 있는 돌팔매 그 가죽띠 있잖아요. 그걸 무리대라고 하는데 무리대 끈을 이렇게 딱 쥐고 있어요. 이 돌을 매겨서 돌려서 던지잖아요. 그 돌을 매기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 사진 보면 원래 그 사무엘서 상해 이제 17장을 보면 강에서 이제 자갈을 5개 주워다가 주머니에다 넣고 던지게 되는데 저도 이제 돌 5개가 혹시 들어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세보고 시비를 걸어보겠다 하고 이제 유심히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무리대, 그거를 이제 딱 쥐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핏줄이 이렇게 붉어진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그 디테일 묘사가 이제 아주 뛰어난데 우리가 반지 꽂았는데 반지가 안 빠진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손을 좀 들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손가락이 좀 가늘어진다는 거예요. 네. 피가 빠져가지고. 그럼 이제 비누칠해서 이제 살살 뽑으면 된다고. 실제로 이 같은 손이라도 아래쪽으로 내리면 핏줄이 붉어지고 그렇겠죠. 위로 올리면 이제 싹 숨어 들어갑니다. 예, 예. 네, 그런 디테일도 훌륭해요. 그런데 이게 노천에 예. 햇빛 쨍쨍하는데 거기 그렇죠. 이제 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머리가 부스스한 놈이잖아요. 직사광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빛나고 이마는 시커먼 그림자가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미간을 확 쪼고 상대방을 이제 노려보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눈에서 뿔똥이 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양미간이 어둠에 이제 파묻히면서 눈꺼풀 위에 살짝 빛이 퉁기고 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오른팔을 예. 늘어뜨리고 있는데 예. 오른팔의 위팔은 어둡게 보여요. 근데 아래팔은 직사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체와 하체, 허벅지, 왼쪽과 오른쪽.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빛과 어둠, 노천 조각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그걸 계산하고. 그럼요. 당연히 이 성경책에는 이제 볼이 붉은 어린애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골리앗이 막 욕을 하고 있으니까 네. 배가 이제 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백가죽 보고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락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 책을 보면 폭풍 전야의 이 불안감, 울렁거림. 다윗의 백가죽이야말로 미술의 역사, 조형의 역사의 최고의 걸작이라는 거. 백가죽이요. 근데 이 백가죽의 풍경을 다윗을 이제 제대로 감상하려면 직사광 밑에서 가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이제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비가 살아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리지널이 이제 아카데미아 미술관 안에 들어가는데 미술관 안에는 이제 빛이 다 걸러져 가지고 그 맛이 안 나는구나.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빛과 그림자의 콘트라스트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미켈란젤로는 처음부터 이거는 밖에 놔라 이렇게. 그렇죠. 피렌체 피렌체 대성당 있잖아요. 네. 그 대성당 보면 재단부 이쪽이 이제 동진인데 동진이 세입 클로바처럼 생겼어요. 그 세입 클로바 그 부분 이제 트리뷰인데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지상 80m 위에다가 12명의 구약 예언자들 거상들을 이제 세우려고 5m가 넘거든요. 만들고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못 올리겠다. 이게 시리즈 넘버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못 올리고 그냥 어떻게 레오나르도 뭐 쌍갈로 보티첼리 이런 사람들이 막 토론하다가 야 이거 또 돈 든다 또 잘못 부서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안전하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옮겨놓자. 처음부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방향에서 각도를 생각하고 만든 거네요. 그것도 감안해야 돼. 이게 이제 1901년에 제작 주문을 받았는데 26살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제작하기 이제 6, 7년쯤 전에 로렌조 대공, 메디치의 로렌조가 이제 사망한 게 92년이고 사망하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헤라클레스 거상을 하나 제작을 했다.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상 제작하면서 밑에서 올려다 볼 때 어떤 비례의 왜곡 문제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층에서 2층을 올려다 본다. 1층에서 3층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비례 왜곡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성당처럼 이제 80m 위에 있다. 20, 30층 되는 거 아니야. 그 위에 있는 경우는 워낙 전체적으로 이제 축소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 왜곡을 감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윗상을 해석하는 미술사학자 중에 이제 막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가리가 일부러 크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대가리 얘기잖아요. 크고 뭐 팔에 비해서 이제 오른손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20층 위에 처음에 올리려고 했던 의도도 모른 채 하는 말이다. 그건 모르고 한 얘기야. 네,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했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미술적인 깨달음을 처음으로 얻었거든요. 그래서 다비드 하면 항상 반가운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빨래벗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봐라 고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딱히 자랑스러운 상태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야 내 고추 봐라 이걸 만들었을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독일은 사우나가 이제 또 혼탕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공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일 끝나면 전부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잖아요. 남녀 공용을 하잖아요 거기선. 그래가지고 한 10만 개 봤는데 이거는 어린애잖아 어린애. 그 다윗이 왜 옷을 안 입고 딱 드러내고 있느냐.